무릎이 다를까봐 걷기를 그만두신 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에 걸쳐 무릎을 찍어본 연구들의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연골은 걸어서 닳는 게 아니라 걷지 않아서 굼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조건을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 숫자는 의학 연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1960년대 일본에서 만보계를 팔기 위해 지은 상품 이름이었습니다. 근거는 뒤늦게 찾아 붙인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세어본 연구가 있습니다. 15개 연구, 47,000여 명을 모아 분석했더니 하루 8,000보 근처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4,000보 미만으로 걷는 사람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아무리 더 걸어도 선이 거의 눕습니다. 8,000보가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건강에 이득인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심장과 수명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하는 건 무릎이지요. 8,000보를 걸으면 그 무릎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릎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신경도, 림프관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렇게 홀로 떨어져 있는 조직은 드뭅니다. 피가 안 오니 영양이 배달되지 않습니다. 연골이 먹고 사는 길은 딱 하나, 관절 속을 채운 활액뿐입니다. 그런데 활액은 저절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눌러줘야 들어갑니다. 발을 디디면 연골이 눌리면서 안에 있던 노폐물과 물이 짜여 나옵니다. 발을 떼면 연골이 다시 부풀며 산소와 영양이 밴 활액을 빨아들입니다. 스펀지를 물에 담그고 쥐었다 폈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한 걸음의 펌프질이 연골 속 영양 확산을 최대 2배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펌프가 멈춥니다. 활액이 드나들지 않습니다. 연골 세포는 그 자리에서 서서히 굼습니다. 실제로 1,400여 명의 무릎을 2년 동안 MRI로 추적한 연구에서 몸을 더 움직인 사람일수록 연골이 사라질 위험이 낮아졌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쪽이 연골을 더 빨리 잃었습니다. 그래서 첫머리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골은 닳아 없어지는 타이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걸어서 닳는 게 아니라 걷지 않아서 굼습니다. 다만 여기부터가 조건입니다. 무릎은 우리가 뭘 하느냐에 따라 견디는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발로 서 있을 때는 무게가 나뉘지만 한 발로 버티면 체중의 서너 배가 한쪽에 쏠립니다. 평지를 걸을 때 무릎이 받는 힘은 체중의 3배에서 5배. 계단을 오를 때는 거기서 2~3배가 더 붙습니다. 내려갈 때는 체중의 5배가 한 번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쪼그려 앉기입니다. 무릎을 깊게 접으면 7배에서 8배입니다. 8,000보보다 이쪽이 훨씬 위험합니다. 무릎을 정말로 망가뜨리는 건 걸음수가 아니라 잘못된 걸음입니다. 첫째, 아픈 다리를 아끼며 절뚝이는 걸음입니다. 아픈 쪽을 빨리 떼려고 몸을 비틀면 멀쩡하던 반대쪽 무릎에 체중의 1배 반에서 2배 반이 몰립니다. 한쪽을 지키려다 양쪽을 다 잃습니다. 절뚝이고 있다면 그날은 걷지 않는 것이 치료입니다. 둘째, 쉬지 않고 오래 걷는 것입니다. 무릎의 진짜 완충장치는 연골이 아니라 허벅지 앞 근육입니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0분을 쉬지 않고 걷자 이 근육이 지치면서 무릎에 실리는 압력이 20% 넘게 더 올라갔습니다. 연골이 부서질 때 나오는 물질도 함께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45분을 15분씩 끊어 걸었더니 그 수치가 걷기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걷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셋째, 다리가 안쪽으로 휜 경우입니다. 이러면 걸을 때 충격의 대부분이 무릎 안쪽 한 구석으로만 몰립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등산 스틱 2개를 짚으면 안쪽 부담이 3분의 1 줄고 발끝을 바깥으로 조금만 벌려 걸어도 안쪽 압력이 눈에 띄게 빠집니다. 신발보다 이 2가지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내 무릎은 하루 몇 보가 맞을까요? 관절염 단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직 초기라면 평지 8,000보, 그대로 걸으셔도 됩니다.
관절 간격이 좁아지기 시작한 단계라면 6,000에서 8,000보, 대신 반드시 15분씩 끊어 걸으십시오. 연골이 상당히 닳아 오후만 되면 아픈 단계라면 하루 6,000보가 상한선입니다. 아스팔트를 피하고 물속 걷기나 실내 자전거로 옮기십시오. 뼈가 맞닿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걸음수를 채우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로 허벅지 근육만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이 세 가지가 보이면 그날은 무조건 멈추십시오. 하나, 절뚝이고 있을 때. 둘, 무릎이 붓고 열이 나는 상태가 2주 넘게 갈 때. 셋, 무릎이 어느 순간 걸린 듯 안 펴지거나 뚝 하는 소리가 났을 때. 참고 걷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손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 산책부터 바꿀 수 있는 5가지입니다. 첫째, 신발. 굽은 2에서 3cm, 바닥은 푹신한 것으로. 비싼 신발일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노면. 아스팔트 대신 우레탄 트랙이나 흙길을 고르십시오. 셋째, 속도. 무릎이 아플수록 천천히. 조금만 늦춰도 안쪽 부담이 줄어듭니다. 넷째, 착지. 발 뒤꿈치, 발바닥 가운데 앞꿈치 순으로 굴리듯 디디십시오. 이 3단계만 지켜도 충격의 상당 부분이 발에서 걸러집니다. 다섯째, 보폭. 자기 키에서 100을 뺀 만큼. 그보다 크게 내딛지 마십시오. 흔한 오해 하나만 짚겠습니다.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먹은 것이 혈관을 타고 연골까지 갈 길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활액을 밀어 넣어주는 건 알약이 아니라 거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루 8,000보. 15분씩 나눠서. 아프면 그날은 멈추기. 연골은 아껴두는 물건이 아니라 써야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오늘 저녁 조금만 천천히 걸어보십시오.